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기공 수행을 하면 몸이 깨어나고 마음도 함께 깨어난다는데 어떤 원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이 깨야 마음이 깬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 기공이나 이런 공부를 할 때 몸의 첫째 우리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초입 단계가 몸을 깨는 공부라 그래요. 그걸 이제 릴렉스 이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심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에 깨는 어떤 그 메커니즘 자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거나 할 때 뭐 불시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분이 그런 분도 계세요. 산에 가서 산책 가다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탁 섰대요. 섰는데 그 나뭇가지 위에 뱀이 또아리 들고 있는 거야. 난 자기 못 봤다는 거지. 근데 몸이 알아서 승계한 거지. 조금만 더 한 발짝만 더 갔으면 뱀이 물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 어떤 센서 역할을 하는 전신이 센서 역할을 하는 그 구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몸에서 반응하는데 생각은 다음 차제예요. 그러니까 다음 차제는 즉각적인 자율신경의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버로 옮겨진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대상에 투사해서 경험되어진 기억 속에서 눈과 귀와 몸과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된 정보. 우리가 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눈으로 보고 정보 얻은 거, 시각이죠. 귀로 얻은 거, 청각, 코로 얻은 거, 후각, 맛으로 얻은 거, 미각, 몸으로 얻은 거, 촉각이거든요. 이 촉각을 이제 명상에서는 이제 그걸 오음성과로 해서 괴로움이 문이다고도 하고, 눈은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귀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또 코는 좋은 냄새 맡으려고 하고, 입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몸에 좋은 촉감을 느끼려 하는 이 욕심 때문에 탈변치가 생긴다 그래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 통합적으로 그냥 감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감이라고도 말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센서가 있으면서 이제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초당 2천억 비트 정도, 4천억 비트 정도, 4천억 비트 정도를 정보를 수집한다 그래. 그리고 인지하는 건 2천 비트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몸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반응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하는데 운동선수가 만약에 골프 선수다 그러면 골프 선수가 그 골프 선수 유명한 선수 뒤에 보면 심리학자가 따라다니더라고 보니까 그날의 컨디션과 그 멘탈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명상 심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이제 여기는 모래가 있고 여기는 물이 있고 뭐가 있고 이 몸이 자동으로 그걸 읽어버리는 거죠. 읽어버리면은 넓은 데 놔두고 공이 모래로 간다든지 물에 빠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몸의 긴장 때문에 이런 거거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1m 되는 그런 한 뭐 1m 아니라 한 10m 되는 통나무 외나무 다리를 10cm 지상의 거리를 걸으라고 하면 다 걸어가요. 근데 이거 10m 높이면 몸의 센서에 작동을 해가지고 떨어지면 죽어. 그럼 못 건너가요. 그러니까 몸에서 먼저 아는 거야.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믿으면 가요. 저 10m가 10cm밖에 안 돼 하고 믿으면 걸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몸의 어떤 센서의 기능을 통해서 미리 먼저 작동하는 그걸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몸이 깬다는 거는 그 알아차림, 몸에서 반응한 알아차림. 누가 주어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하는 거. 또 어느 정도 밥을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나 이제 배고파야 돼. 그리고 밥 먹는 게 아니고 몸에서 배고파. 그리고 신호가 오면 우리가 밥 먹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거지. 그런 작동, 그런 모든 이 센스의 기본은 몸에서 먼저 작용하는 이 부분을 먼저 깨줘야 알아차려야만이 마음도 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림이 수행을 잘하고 몸을 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 되어 있으면 벌써 몸에서 나타나요. 바디 랭귀지. 몸에서 벌써 반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몸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몸은 보이는 마음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몸이거든. 그리고 마음은 형체가 없고 허공과 같아서 허공에 뭐 물감을 찐다가 빨간 물 끼워봐야 물 안 들잖아. 마음도 마찬가지 허공과 같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몸을 봐서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깨야 마음이 깨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이 몸이란 이 부분은 그 오장육부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 뇌에서는 뇌파라는 게 있고 심에서는 심파라는 게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오장육부 심장 중에서 그 심포, 한의에서는 심포라는 게 있어요. 심포의 그 기운이 인간에 가장 빨리 영향을 주는 게 심포야, 원래는. 그 심포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왜 마음의 심포가 그따위냐 그러잖아. 심포가 왜 그 모양이냐. 그 심포에서 반응하는 영향력의 부분인 대부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포는 심장 이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그 막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기가 몸에 도는데 기가 안 보이잖아. 옛날에 그 중국에서 맹장 수술할 때 침 3개 꽂고 약한 전기를 흘리니까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맹장 수술하는 거 보고 서양사람이 많이 놀랬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때부터 이제 침의 기에 대한 것도 연구하게 되고 그 기는 아무래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 몸에는 흐르고 있거든. 그리고 흐르는데 그 몸 자체가 그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변과 관계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 아버지와 관계를 한 거고 어머니 아버지 관계에서 태어난 것들은 또 그 조상이 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자랄 때는 주변 환경 공기도 있고 조건을 갖춰주잖아. 그 조건 그 다음에 내가 또 성장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밥을 먹는 모든 먹거리가 땅에서 나오잖아. 흙하고도 관계 있고 물로도 관계 있고. 그러니까 천지자연의 은혜가 그걸 천지은이라고 그랬는데 천지자연의 은혜가 관계없이 그것을 이제 불교 심리학에서는 그 의타성이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주변과 이제 관계를 한다 이 말이지. 연기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써 의타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연기법으로 연결되어 있어 내가 있는 거지. 혼자 독단이 아무 상관 관계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만약에 물질도 이렇게 보면은 뭐 도자기가 이렇게 있다. 도자기가 생길 때까지는 흙이 있어야 되고 흙을 또 물이 있어서 빚어가지고 이게 도자기가 도로에다 돌려서 이렇게 손으로 빚어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잖아. 만들면 또 어때? 장작이 있어서 불을 떼가지고 불에다 구워야 된다고. 그럼 그 가마가 있어야 되지. 불 떼야지. 온도도 맞아야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뭐 1000도 이상 되고 1500, 1200이 올라가면 청자가 나오고 800도 뭐 백자가 나오고 뭐 이런 데는데 어떻든 도자기 하나 속에는 흙도 있지, 물도 있지, 불도 있지, 장작도 있지, 다 있는 거잖아. 그 어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변과 어떻게 하나 존재할 때까지는 주변의 영향력, 그것을 작용, 이것은 이제 부처님법에서는 연기법, 인연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다 분산시켜 놓고 보면은 사실은 도자기라는 것은 명색이 들어가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잖아. 도자기라는 게. 도자기라는 건 없는 거지 사실은. 응? 그걸 흙이고 물이고 다 분해시켜도 하면 도자기가 어디 수 없지. 그런 비어있는 마음을 보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공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성. 공성이 부처의 성품, 공한 성품이라는 뜻이야. 우리 마음의 인류는 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비어있음을 본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깨야 한다는 이 부분은 이 주변과 작용하는 관계부터 시작해서 내가 마음에서 어떤 것들을 돌출하면 몸에서 반응하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몸에서 반응하는 거를 우리 스스로 마음에서 리딩을 못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리딩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먼저 작동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 사실은. 근데 이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 앞에서 신호가 딱 들어오면은 몸에서 자극을 받아.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이게 이 멘탈이 나가는 어떤 상처되는 말을 딱 해버려. 그럼 밥 먹다가 밥이 제대로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죠. 그러면 취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뇌로 전달하기 전에 이미 자율신경계에서 알아서 즉각 장내라 그래, 그걸 장내. 우리 뇌는 뇌가 머리에 있지만 장내가 거의 90% 시냅스 유료현상에 다 이 장내에서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그냥 즉각 반응해버려. 그러니까 어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주변과의 반응하는 이 관계거든.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신비롭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내 몸이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내 몸이라 할 것도 없는 비어있는 그 관계 속에 어떤 연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피를 도는 것도 보고 간단히 피를 봐도 그래. 피 보면 그 피를 어디 보니까 뭐 화성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가? 어떻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1년 360일 라면만 먹는데요. 그 라면만 먹어 진짜 보니까 집에 라면만 싸놓고. 근데 병원 가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몸은 라면을 3일씩 그건 먹는 사람만 있어도 피를 만들고 또 우리가 뭐 피가 되고 살은 찌개백반 그러지만 뭘 먹어도 피를 만들잖아. 우리 몸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아직 인간이 과학이 발달돼도 피를 만드는 기계는 못 만들었어. 어떻게 피를 만들어내지? 이게 아주 우리 몸에 신비롭고 그거 하나만 봐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던 신비로움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도 모르고 있잖아. 눈을 본다 하는데 누가 보는 건지, 듣는다 하는데 누가 듣는 건지, 향기가 난다 하는데 진짜 향기는 누가 맡는 거 있는 건지, 먹는데 맛있다 맛없다 하는데 이건 누가 느끼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분석해서 내가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대상에 투사하며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몸이 깨야 되는데 몸이 깬다는 것은 몸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지.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안색이 안 좋네. 몸에서 나타나고 있잖아. 암만 본인이 잘하려고 해도 몸에서 벌써 얼굴 표정에 드러난단 말이야.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돼. 그럼 몸을 보면 몸에는 더 나타나요. 사실은 몸을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아무런 처음 본 사람인데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데 몸에서 반응하는 거죠. 내가 모르지만 무의식 속에 뭔가 저쪽하고 교감하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인식되는 작용에서 무식되는 작용까지 전부 다 몸에서 지니고 있다는 거. 그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에 업이 녹아 있다 그래. 업이 녹아 있다는 말은 거기 너희 그 행위, 습관, 습기가 그 몸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됐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기억되니까 기억된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같이 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만드는 과정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지.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또 그 말을 분석해서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46개 염색체 세포 안에 거기에는 유전자가 수십억 개가 있잖아. 세포가 한 45일이나 100일 살다 죽는다 그래 과학적으로는. 근데 100일 살다 죽으면 그 세포 염색체고 그 우리 게놈 프로젝트도 수십억 개가 다 죽는 거잖아. 그리고 또 태어나고 죽는 게 많으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많으면 늙는 거고 사는 게 많으면 젊은 거고. 그러면 그때 그 프로그램도 걔랑 우리 몸에 일종의 그 일종의 뭐 지도 같은 거지. 걔네 우리 몸의 설계도 같은 거잖아. 그게 같이 죽는 거잖아. 근데 죽을 때 새로 태어날 때 마음을 잘 바꾸고 의미를 잘 두고 있으면 몸을 잘 살피면 그것이 밖에서 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 몸의 세포가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 다 그 세포가 교체되는 시간이 6년이 걸린다고 그래 보통. 6년. 부심이 6년 고행한 것도 그런 인연이 연계 있지 않은 생각도 들어가. 어떻게 딱 6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완전히 몸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생각이 한 생각마다 뇌세포 하나하나가 개념 프로젝트의 그 설계도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업력이 바뀌는 거지. 행위했던 습관이 하나씩 변화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식할 수 없잖아. 우리는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버전이 낮아요. 그래서 3차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차원, 5차원, 뭐 12차원 올라가면은 근데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살피는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저녁이면 꼭 자잖아. 자는 건 이완하는 거거든. 힘을 빼는 거거든. 그래서 몸을 릴렉스하게 이완하면서 기공에선 힘 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를 방사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리고 마음을 깨치게 하는 그 의념을 사용하는 법을 공부해서 점점 나간다. 그래서 몸이 깨야 마음이 깬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몸이 안 깨면 절대로 마음이 깰 수가 없어. 왜? 마음이 깬 것처럼 아무리 말을 해도 몸을 보면 금방 알아요. 몸을 보고 움직이는 걸 딱 보면 저 사람은 아직 안 됐어요. 응? 벌써 동작하고 뭐 하는 것이 틀리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몸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몸에서 그 증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몸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내가 저 사람 보고 가슴을 두근거린다. 젊을 때 첫사랑 눈에 딱 띄면 처음 받는 이사가 두근거려. 그냥 두근거리는 내가 저 사람 보면 두근거리지 하는 게 아니잖아. 왜 저 사람은 나도 모르게 두근거리지? 몸에서 이미 반응하는 거잖아. 꿈에 힘든 일을 하면 누구 뭐 쫓기는 꿈 꾸고 그러면 막 잡힐까봐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 보면 잡힐 때 할 때 꼭 깨잖아. 그리고 깨서 보면 도망가냐 너 힘을 써가지고 온몸에 땀으로 젖었네? 그냥 꿈에서 도망가서 땀을 흘렸는데 깨고 보면 진짜 땀이 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 뇌는 현실과 이 상상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없어. 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우리 몸의 오장육부나 기능, 그런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하고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한다면 지혜가 나오겠지. 그래서 몸이 깨야 마음이 깬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